여러분들 일기들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자기 일기를 쓰고 나서 심지어는 일기를 쓰면서 내 일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생각이요, 일기를 지속적으로 쓰는데 방해가 돼요. 그런데요,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일기 쓰고 싶은 마음만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일기 쓰는 방법을 좀 아시면 일기를 이제는 쭉쭉 정말 의미 있게 써나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일기 쓰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혜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기는 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잘 안 써져요. 사실 2, 3일 썼는데요, 제가 쓴 일기가 너무 애들이 쓴 일기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일기 쓰기를 이어갈 수가 없네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일기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뭐라고 써도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기를 쓸 때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 정도를 이해하고 나면 일기 쓸 때 몇 가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오늘 나는 이렇게 매일 일기를 시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조금 유형을 바꿔주시는 게 일기 쓰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만족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의 첫 문장이 질문형일 수 있죠. 나는 그를 만나면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형 문장이 일기의 첫 문장일 수 있잖아요. 또 스쿼트를 20회 3세트를 하고 났더니 다리와 허리의 근육보다 머리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뭐 좀 엉뚱한 예입니다만,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묘사, 이런 것도 일기에서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문장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일기를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다 된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기에서 제일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질문형 쓰기예요. 2번째는 계획형 쓰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반성형 쓰기.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질문형도 있을 수 있고, 현재를 평가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계획형도 있을 수 있고, 마음속 시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일기에 그 모두를 담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볼까요? 질문형 쓰기라는 거는요,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하루의 일상 중에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경험이나 사건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서 일을 쭉 해요. 그러면 그 일과 관련된 어떤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또는 그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맞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질문, 또 일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의식들, 엄청 다양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회 현상,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발생하게 돼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 당연히 있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를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까? 이런 거 다 문제의식이에요. 나는 꽤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성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도 문제의식이고요. 가을에 피는 꽃은 왜 낙엽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지? 이런 감상적인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쓰는 일기는 말이죠, 제가 명시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은 액체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액체 상태의 생각을 일기에 글로 씀으로써, 자, 글로 쓰니까 명시화한 것이잖아요. 영어로 explicit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2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획형 쓰기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과제로부터 출발돼요.
내가 2달 만에 치매에 걸린 엄마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갈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10분 만에 짜증을 내고 언쟁을 하다가 집에서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엄마에게 잘해야겠다라는 과제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와 관련된 것은 사실을 쓰고 당연히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일기에 자주 등장시키는 그런 주제들이죠.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밤 시간이 돼서 일기를 쓸 때 오늘 내가 수행한 과제 중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기를 쓰신다면 그 일기 자체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반성형이에요. 요거는 주로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인데요. 요 반성형을 쓰실 때는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의 순으로 쭉 생각을 되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쭉 회고해 보면서요. 내 마음이 아주 쓰라렸던 그런 기억들, 내가 엄청 화가 났던 기억들, 내가 어떤 외로움을 느꼈던 기억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들, 요런 마음 중에서 그날 제일 강렬하게 나에게 남아있는 마음 한두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오늘은 나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반성형 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말하자면 일기가 위안의 글쓰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일기 쓰려고 할 때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쓸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떠올릴 수 있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일기 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기는 꼭 밤에 써야 된다는 생각도 좀 버리시기 바래요. 일기를 손으로 쓰시는 분들은 일기장을 좀 들고 다니시기를 권하고요. 노트북에다가 일기를 쓰시거나 최근에 구글 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노트북으로도 칠 수 있고 회사 컴퓨터를 통해서도 칠 수 있으니까. 저는요 일기를 하루에 3번 정도 쓸 때도 있습니다. 사실요. 일기를 쓰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기는 하루에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번 쓰기도 하고 사흘에 한 번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일기라는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기 써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 많이 쓰시니까 일기 쓰기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제안이나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어떤 방법 같은 거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